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이종찬 광복회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그 광복회장이라고 했던 사람 김원웅인지 뭐 하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들을 많이 짓거려 댔습니까? 물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니까 고인이니까 뭐 김원웅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인간이 진짜 끼쳤던 악행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광복회라고 하는 것도 그랬고 지금의 광복회도 이런 똑같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광복회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맥락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중마고우였던 그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인 그분의 아버지가 지금 이제 그 이종찬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 아들의 중마고우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좀 생각하는 게 달라.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약간 좀 입장이 달라라고 해도 그래도 아들과의 인연 덕분에 내가 광복회장직까지 맡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이 달라도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냥 참아야 되겠다. 이러는 게 인지상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이를 제가 지금 이종찬에 비해 가지고 한 44, 50살이나 젊은데 그런 저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연배가 한 88 가까이나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나 인지상정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나 이렇게 철부지같이 막 후자비로 그냥 날뛸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참에 그냥 잘 됐다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광복회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나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뭐 하는 집단입니까? 아니 좀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도대체 광복회라고 하는 집단이 뭐 합니까?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광복절 행사한다. 뭐 이거를 제외해놓고 평상시에 뭐 하나요? 대한민국의 광복이 된 게 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광복절이냐 뭐 건국절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45년이 됐거나 48년이 됐거나 사실상 지금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뭐 계산해 봤을 때 한 60년 훌쩍 넘어가지고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80년 가까이는 80년 전쯤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100년도 더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가 광복회가 만들어진 건 1960년대긴 한데 그럼 1960년대 만들어지고 60년 가까이나 광복회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저는 그게 뭐 모르겠거든요. 물론 뭐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혹했던 그 시절에는 광복회가 나름대로 무슨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주화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 광복회가 대한민국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국익을 훼손하는 것밖에 없는데 맨날 과거로 가자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과거로 가가지고 1919년대 무슨 일이 있었고 19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일제감정에 무슨 일이 있었고 과거로 100년 전으로 회귀하자 그게 광복회 역할인데 이딴 것들이 왜 도대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겁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주체성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자주성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일본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거나 일본에 우리가 무슨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자주민주 국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일본에 우리가 속국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걸 버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일본에 우리가 분노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동률로서 같은 어떤 동료로서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동료로서 한 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그게 오히려 지금 광복회가 21세기 해야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때야 물론 이해할 수가 있죠. 문재인이나 무슨 뭐 그 밑에 있던 똘마니 같은 인간들이야 사실상 이게 뭐 북한 사람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었으니까 허구한 날 처음부터 열까지만 모든 것들을 다 북조선식으로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광복회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종찬에 대해서 속으신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이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렇죠? 국회의원 했던 그 연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11대, 12대, 13대, 14대 싸그리 다 4번 연속으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이종찬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11대부터 14대까지 같은 경우는 보수 쪽에서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해먹었었고요. 15대, 16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쪽으로 가가지고 낙선을 2번이나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은 이미 언제 끝났던 거예요? 2000년대에 끝났던 겁니다. 2000년대에 끝났던 사람을 88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마고의 아버지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식의 어떤 인연을 생각해가지고 노후에 뭔가 그래도 좀 명예로운 직 하나 하시죠 해가지고 광복회장으로 임명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지덕지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식으로 깽판을 치고 앉아있으니까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나이가 80세가 넘으신 그런 어떤 그 노인에 대해 가지고 그분의 근본적인 인간성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죄송스럽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저는 뭐 인간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분이 그래도 최소한 정치적으로 걸어온 길 그거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인간성 분명히 의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나 당을 옮겨가지고 2번 가까이나 민주당 쪽으로 나갔다가 물먹었던 거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가 들어섰던 즈음 그게 이제 1980년대 즈음이죠. 그때 이제 김대중 DJ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내란 음모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뭐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DJ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목했던 그 시절에 중앙정보부에서 총무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종찬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이게 진짜 이분이 이런 어떤 맥락이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 쪽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종로에 그렇게 나갔는지 그거 자체가 미스터리예요. 이거는 진짜 박지원 저리 가라 정도의 기회주의자. 박지원 그냥 뭐 한술 그냥 한수 접고 갈 만큼 그만큼의 진짜 이게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전두환 정부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총무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절 1980년대 지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 중앙정보부에서 총무국장이 됐거나 기획조정실장을 역할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력만큼이나 민주당에서 얼만큼의 혐오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뚫고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공천을 받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이후에 김대중 정권 때 놀랍게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었고요. 안기 부장 그게 바로 뭡니까? 현재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전두환 정부 당시에서 중앙정부에 있었던 사람이 전두환 정부에서 중앙정보부에 있었던 사람이 DJ로 가가지고 안기 부장이 되는 야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식의 정치 생활을 해왔는지 우리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진짜 정권이 바뀌는 거에 상관없이 가장 핵심적인 직책만 쏙쏙 골라가지고 마른 땅만 디디고 왔었던 사람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종찬인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1998년도 3월 달에 DJ로부터 안기 부장 현재 이제 국가정보원장에게 원장으로 임명이 됐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랬던 사람이 누구랑 엮여 있다? 최재형이랑.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 아닙니까? 최정희가 부회장직을 맡고 사실상 그리고 자기가 운영했던 게 이제 통일TV라고 하는 것인데 그 통일TV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뭐 방송이 안 돼요. 방송이 될 수가 없지. 통일TV라고 하는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이게 북한 체제를 갖다가 선전하고 김일성 체제를 갖다가 옹호하는 그런 어떤 방송국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환자에게 살도 피도 떼어주는 북의사들의 정성운동 이게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영상인데 북한 가가지고 그럼 외과 수술 받아보세요. 살도 피도 떼어주는지 살도 피도 떼어가겠지.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올라왔던 영상이 김일성 종합대학 어디까지 알고 있는데 그거 왜 알아야 되냐고. 왜 알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울대 무슨 뭐 연세대 고대 뭐 이런 거 알기도 지금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내가 어디까지 왜 알아야 되냐고. 이런 식의 어떤 방송을 했던 거 그리고 그 방송국을 운영했던 게 최재형인데 그 통일TV의 상임 뭐였습니까? 이거 뭐 고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이종찬이거든요. 그럼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을 추종하고 사실상 북한 사람이라고 볼 법한 최재형 그 최재형이랑 상임고문직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만큼 끈끈했던 사람이 이종찬인데 그랬던 사람이 DJ 정부 당시에 지금 이제 국정원장
안기 부장직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만 봐도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 얼마나 적화 통일에 가까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랬던 인간이 필터링이 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또다시 지금 이제 이렇게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수준이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진짜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무슨 뭐 통일 지금 뭐 뭡니까 이거 뭐 지금 뭐 광복회장인지 뭔지 이런 이제 이종찬이라고 하는 인간은 당장에 구속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광복회라고 하는 것도 이참에 그냥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지금 존재입니까 도대체? 이 단체가 뭐 합니까? 허구한 날 진짜 대한민국 분열시키고 허구한 날 대한민국 과거로 후퇴시키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이참에 진짜 이종찬 구속시키고 광복회 진짜 해산시키는 거, 그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